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로엔버그와 돌고프는 이러한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관련된 윤리적 그 준것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로엔버그와 돌고프는 윤리적인 의무들이 서로 갈등적인 상황에서 어떤 원칙이나 법적 의무를 우선시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윤리적 준것들에 대한 위계 서열 형태를 제시하였습니다. 네, 먼저 이 윤리적 준것들의 가장 상위 준것들이 바로 생명보호의 원칙입니다. 생명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 즉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보호의 원칙은 모든 다른 의무들보다 우선시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은 서로 이제 상반된 개념이 포함된 원칙인데요. 일단은 동등한 사람들은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은 동등하지 않은 면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면 서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예를 들어서 학대 피해 아동이 있습니다. 어떤 학대 피해 아동이 있는 경우 가해자 성인과 동등한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인 성인에 대한 비밀 보장과 자율성의 원칙보다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나 권력이 같은 사람들은 똑같이 취급받을 권리가 있고 능력이나 권력이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취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취급받을 권리와 다르게 취급받을 권리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자율성과 자유 원칙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독립, 자유를 중시하는 실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유는 중시되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학대할 경우 이러한 그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율성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개입으로 인한 위험이나 이득 비율이 결정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입으로 인한 위험이나 이익 비율에 따라서 자율성의 원칙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적게 적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상황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고 개인의 잠재적 이득이 크고 개입으로 인한 위험은 최소한이라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없어도 개입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개입으로 인한 위험이 크고 이득이 최소한이라면 클라이언트의 거부는 당연하며 수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로는 최소 손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는 최소한의 손실, 그리고 최소한의 영구적 손실과 가장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손실을 가져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가장 작게 하는 것, 이것이 최소 손실의 원칙인데요. 선택 가능한 대안이 다 유해할 때 가장 최소한으로 유해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 이것도 최소 손실의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삶의 질의 원칙이 있습니다. 삶의 질의 원칙은 사회복지사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촉진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삶의 질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모든 사람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강화하는 실천 결정을 해야 되며 비밀 보장을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번째로는 진실성과 상세한 공개 원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공개하는 실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진실성과 상세한 공개의 원칙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 원칙의 서열은 이제 원칙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열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의 합의에 의해서 기초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상의 원칙이 관련되어 있고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 결정을 위해서는 윤리적 원칙의 서열 관계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윤리적 원칙의 제1은 윤리적 원칙의 제2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전문직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윤리를 따라야 합니다. 리머라는 학자는 사회복지 윤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전문가가 그 전문가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의 가치관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그 윤리강령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의 실태를 이해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이러한 윤리 강령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상이한 가치들의 관계 정립이나 위계 설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행 사회복지 주류 가치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반성하고 시대적 조류에 맞는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서도 윤리 강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개발하거나 전문가의 전문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윤리 강령이 필요합니다. 윤리 강령이라는 것은 이제 전문가가 지켜야 할 전문적 행동 기술, 원칙을 기술하고 해 놓은 것으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있고요. 1982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윤리 강령을 처음 제정했고 2001년에 제3차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는 전문과 4개의 윤리 기준, 사회복지사 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문에는 인본주의 평등 사상,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 천부 자연권, 생존권 보장, 사회 정의, 평등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 실현 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제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 기준,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가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 사회복지사의 그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 여섯 번째는 사회복지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사회복지사 선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